자, 또 끊겼죠, 영상?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는 뭐 익숙하죠, 여러분들도? 바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 하다가 끊겼죠. 객관적 빈곤은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주관적 빈곤은 객관적 기준이 없이 그냥 개인이 느끼는 평가로 빈곤하다 아니다를 얘기할 때 그 빈곤이다. 객관적 빈곤은 또다시 나뉩니다. 종류가 두 가지인데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뉜다는 점은 두 가지 빈곤이 역시나 기준이 있으면서도 기준이 다르다는 거겠죠. 그 기준을 한번 봅시다. 절대적 빈곤입니다. 절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정말 절대적으로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 기준이 절대적 빈곤선이라는 기준입니다.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계층들을 빈곤한 계층, 즉 절대적 빈곤 계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절대적 빈곤선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라는 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최저생계비가 뭐냐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만큼 벌어야 한다 라는 게 최저생계비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60? 70? 뭐 150은 좀 넘을 것 같은데 1인당 그렇게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돈을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그만큼 되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절대적 빈곤계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비율을 절대적 빈곤율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조금 기준이 달라요. 뭐냐면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중위소득이 뭐냐면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표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전체 소득을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과 가장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을 일렬로 줄을 쫙 세운 다음에 가장 중간에 위치한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위치상으로 중간의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평균소득이죠. 평균소득은 중위소득과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그 소득을 인원수로 나눈 거죠. 우리 과목 평균 점수 구하는 것처럼 점수 다 더해서 과목수로 나누는 게 평균 점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과목들 중에 제일 잘 친 과목 점수와 제일 못 친 과목 점수를 놔두고 중간에 쫙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과목 점수를 딱 그거를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은 중간에 위치한 거고 평균소득은 인원수로 나누는 거니까 좀 다르다는 점. 이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중위소득의 50%가 되지 않으면 상대적 빈곤의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의 상황 중에서 중위소득이면 50%잖아요. 그죠? 50%의 중위소득. 중간에 있으니까 50%죠. 근데 50% 중위소득의 또 50%니까 25%겠죠. 이 25%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5%의 대다수가 누리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하위 25%의 사람들이 이 상대적 빈곤 계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로 보자, 이 선으로 보자면은 이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 빈곤 선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 있으면 절대적 빈곤층, 또 중위소득의 50%의 아래에 있으면 상대적 빈곤 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봅시다.
자, 그럼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은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가? 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물론 이 상대적 빈곤의 기준은 역시나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자, 봅시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제가 그냥 아무런 예나 든 거예요. 숫자에 대해 연연하지 맙시다. 숫자는 제가 그냥 기본으로 넣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과 제일 못 버는 사람을 끝에 놔두고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의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인당. 좀 많죠? 하지만 제가 그냥 기본으로 나눈 거예요. 숫자.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고요. 중위소득의 50%는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그죠?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못 버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방금 배웠다시피 상대적 빈곤 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 파란색으로 칠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12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120만 원을 최저생계비로 했을 때 120만 원보다 못 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 있다. 절대적 빈곤 계층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보자면 빨간색으로 칠한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에 포함되면서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문제에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 좀 꼬아서 내려면은 반대로 이런 걸 표를 주고 약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복지제도랑 엮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보다 절대적 빈곤이 더 기준이 더 앞에 있어서 상대적 빈곤을 절대적 빈곤이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거. 일반적인 상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특징을 좀 얘기해 줄게요. 절대적 빈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5, 60년대나 아니면 저개발 국가를 상상하시면 돼요. 정말로 의식주,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자체가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우리 뭐 CF에서 보면은 모금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왜 막 저개발 국가 사람들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절대적 빈곤이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개발 국가에서 나타나고요.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라는 거. 상대적 빈곤은 어떠한 형태냐면 기준을 봤다시피 보세요. 기준을 봤다시피 여기 상대적 빈곤. 그 사회의 사람들의 소득 중에서 하위 25%야. 그죠? 75%가 누리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나머지 25%가 바로 상대적 빈곤층이죠. 그렇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살고 그리고 적당히 잘 살고 그 밑에 조금 못 살고 이런 사람들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회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에 비해서는 다소 빈곤이라는 표현에서는 조금 더 상황이 괜찮다라고 상상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나 상대적 빈곤의 계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제 뭐 좀 여행, 뭐 외출, 외식, 뭐 행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아무래도 좀 어렵다. 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뭐 번듯한 옷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걸로 상상을 해보면 상대적 빈곤이 그 정도구나 라는 느낌이 대충은 올 거예요.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서
발생하고요. 선진국에서도 나타납니다. 왜냐면 선진국도 중위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유지는 가능하지만 그 질적 측면에서 어렵다. 해결 방안. 개인적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선 벗어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이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분배 형평성을 제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제도를 배울 거고요. 교육기회 균등 제공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빈곤까지 배워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뿅.